갑질 의혹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본인의 의혹뿐만이 아니라 뭐 와이프, 장남, 뭐 차남까지 온 가족이 다 이제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부자진이 하고 척을 줘서 문제 제기를 하면 버틸 수 있는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절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절대. 신문에선 알려주지 않는, 메인 뉴스에선 다루지 않는 궁금한 뒷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정치 TMI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생활 관련 비위 의혹이 계속 논란이 지속이 됐었어요. 결국에 30일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이분이 올 6월 달에 원내대표 취임을 했으니까 약 200일 만에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은 건데,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의원직까지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논란은 어쨌든 계속이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정치 TMI의 주제는 김병기의 갑질 의혹입니다. 네, 우선 김병기 원내대표가 궁지에 몰린 게 이제 갑질 의혹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본인의 의혹뿐만이 아니라 뭐 와이프, 장남, 뭐 차남까지 온 가족이 다 이제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 좀 이렇게 보이는데, 선배도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렇게 온 가족이 등장한 경우가 되게 흔치 않잖아요. 장남, 차남, 부인, 뭐 부인은 동작구 김건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고요. 순서대로 보면 일단 처음에 났던 게 대한항공 뭐 그 카루텔 100만 원 넘는 숙박권을 이제 제공받았다, 그것부터 해가지고 가족들의 병원 진료 특혜와 의전 논란, 국정원에 근무 중인 아들에 대해서 보좌관이 또 업무를 지원하는 것까지 나와가지고 논란이 됐고, 별의별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왔던 거는 결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보좌진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내밀한 정보들이 다 수면 위로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된 거죠. 지금 의혹이 터지고 있는 것들이 가족의 사적인 업무까지 맡긴 게 사실 분노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보좌진이 의원 개인을 말 그대로 보좌하는 역할이니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이렇게 무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건 있는데, 네. 그래도 가족의 업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터졌던 차남의 예비군 연기 문제,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본인이 했었어야 되는 일인데 왜 굳이 이런 일까지 보좌진한테 시킨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이제 보좌진이 김병기 의원은 물론이고 이제 그 가족의 이제 개인적인 일까지 처리해 주는데 좀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보좌진이 사실 예비군 연기 신청을 시킨 게 굉장히 많이 쌓였나 봐요. 폭로를 좀 자세히 하셨던데, 네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우리 애가 그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니까 뭐 20살 넘은 성인인데 그걸 애라고 지칭을 하면서 연기 방법을 좀 알아봐 달라. 마치 그 뭐 베이비시터처럼 차남의 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보좌진이 알아내서 필요한 서류들을 팩스에 병무청으로 직접 보내는 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이 기자 말한 것처럼 보좌 업무라는 게 약간 이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명확하게 가르기가 애매해요. 김병기 의원이 아버지로서 자식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쏟으면 그만큼의 공적인 업무를 볼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누가 대신 처리해주면 사적 영역에서 드리는 시간만큼을 이제 공적인 데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나를 보좌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인식 자체가 약간 좀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냥 자식이 알아서 하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본인이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번거로우니까 보좌관을 시키게 되고, 근데 아마 이 과정에서 부인이 아마 이제 남편한테 시켰을 가능성이 작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너가서 내려왔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보좌진들이 이렇게까지 폭로를 하게 된 계기가 좀 슬프다고 해야 되나? 6명 전원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안 들어있는 단톡방을 이제 텔레그램에 그렇죠. 파가지고 다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김병기 전 대표를 뒷담화를 한 거거든요. 딸시킨 거죠. 딸시킨. 딸을 시킨 거예요. 근데 보통은 주동자 한두 명만 자르거나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다 싹 다 잘랐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보통은 보좌진을 바꾸는 계기가 국감 끝나거나 아니면 뭐 해가 바뀌었다든가 뭔가 그런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그 기점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꾸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싹 바꾸는 경우는 없고, 근데 이거 자체는 뭔가 이렇게 나를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내 뒷담화를 까다가 들통이 나서 니네 그럼 다 단체로 너네 더 이상 못 믿겠으니까 다 사직 썼어, 뭐 이런 식으로 된 거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뭐 서글픈 거죠. 어쨌든.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뒷담화 내용도 좀 많이 심각하긴 했어요. 네. 김 전 의원을 병계라고 지칭을 한다거나 와이프를 사무총장이라고 네. 비하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저는 이게 좀 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상계엄 날에
계엄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민주당 다 깜빵 가냐, 이재명 잡혀가냐 이런 발언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는 이걸 또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그걸 딱 보고 나서 이거 왜 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서로 이제 거의 개싸움이 나면서 양쪽에 모든 거를 까다 보니까 누가 일방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갑질 의혹을 했던 것도 이제 황당하고 또 하급자들 그렇게 심하게 뒷담화했던 것도 좀 모양새가 좋지는 않죠. 저도 그 여의도 맞돌이 그 톡방 보고 좀 약간 충격을 받긴 했는데 엥 싶었던 게 그걸 김명기 전 대표의 아내분께서 보셨다고 몰래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좀 고전적인 밸런스 게임 같긴 한데 이걸 뒷담화를 한 보좌진들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걸 또 몰래 본 사람이 잘못한 그쵸. 건지. 다른 비유를 하면 네. 남편이 바람 폈는데 남편이 바람 핀 거를 입증하기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부인이 남편 핸드폰을 뒤져서 이제 그렇게 증거 빼낸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어떻게 판단하세요? 진짜 어려운데요? 이해가 쏙쏙 되네. 역시 이런 도파민 터지는 사례가 네. 이해가 확 되네요. 네. 그럼 선배가 이제 법적 지식을 좀 네. 갖고 계시니까 네. 그런 경우에 누가 더 잘못한 거라고 보세요? 이건 참 어렵죠. 근데 일단은 지금 몰래 본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그거를 몰래 자료를 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게 지금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인가 하여튼 이게 불법일 가능성이 커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보좌진 쪽에서는 이걸 이미 지금 고소를 한 상태일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제 이걸 적법하게 입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원인 제공에 대한 잘못 그러니까 만약에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부속적인 책임은 져야죠. 근데 막 자녀 일까지 막 처리해주고 하면서 뭔가 현타는 계속 왔을 것 같은데 왜 보좌진들이 이제 와서 폭로를 하고 그러는 걸까요? 정식으로 이걸 문제 제기하면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정면으로 대응할 수는 없고 지켜보는 단계였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그 중에서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제 보좌진이 쿠팡에 취업을 했는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제 그 회사 대표를 직접 만났고 그 단톡방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방에서 잘리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그 보좌진도 사실상 쿠팡에서 이제 해고에 가깝게 이제 처리가 됐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보좌진들 입장에서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후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 되게 나쁜 사람이니까 뽑지 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니까 보복을 당하는 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보좌진들도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아마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판사판으로 이렇게 폭로에 나서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차장님은 그 막 민주당도 출입하시고 용산도 출입하셨잖아요. 그럼 직접 보셨거나 했던 국회의원 갑질 없으셨나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호남 쪽의 의원이셨는데 이제 지역구가 이제 머니까 통근이 불가능하신 분이었거든요. 여의도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사셨던 분인데 뭐 50 몇 년생이셨으니까 나이도 지긋하셨죠. 근데 그 원룸에서 뭐 반려견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반려견 밥도 이제 보좌진한테 이제 챙기라고 하고 너무한다 진짜. 밥에 뭐 거의 하여튼 온갖 수발을 다 들게 해서 되게 힘들었다는 이제 악명이 높았다. 보좌진이 게 아니라 기억이 식모로 나요. 보하셨네. 진짜 식모를 네. 구하셨네. 저도 하나 들은 게 이제 어떤 의원이 버거를 특정 버거만 드신대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그 보좌진이 다른 종류 버거를 사왔는데 그걸 이렇게 먹더니 버거를 던졌다고 그 보좌진한테.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 낮죠. 수준이 낮은 네. 행동을 좀 하시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또 어떤 다른 친구는 고원. 이거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네. 그때 그 보좌진이랑 같이 저녁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 티켓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의원이 해외 출장 가 있고 다음날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명함을 깜빡하고 못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명함을 내일 아침 9시까지 내 호텔 방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그 새벽에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명함 주로 명함을 해외까지. 배달을 하러. 와. 퀵서비스도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요. 퀵도 아니고 해외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보좌진은 진짜 극한 쉽지 직업이구나. 않죠. 일반 회사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지시가 맞아요. 난무를 하는 집단이다라는 생각을. 진짜 이런 갑질은 진짜 예전부터 분야를 막론하고 일단 한번 터지면 무조건 날아가는 주제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국회의원분들이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그쵸. 자기 바로 옆에서 일하는 보좌진들한테 왜 자꾸 이렇게 갑질을 하시는 걸까요? 보좌진의 그 취약한 고용 구조가 일단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 보좌진 입장에서는 이제 의원들한테 이제 한번 찍히면 다른 의원실로 이직하기도 어렵고 그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웬만한 갑질이면 참
게 되는 거죠. 특히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이제 어떤 군신 관계, 주종 관계 이렇게 의원하고 보좌진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구태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이제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없어지긴 할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이제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맑은 물을 흐리게 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정치외학과를 다니고 있으니까 저희 과에서 뭐 공부 좀 한다, 정치 좀 안다 싶으면은 보좌관을 희망하거나 아니면 진짜 직접 가는 사례도 좀 보긴 봤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의 최측근이 돼서 일을 한다는 게 제 눈에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엄청 불안정하고 네. 철저히 이게 을의 위치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다는 게 너무 충격이고 제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이 안 어떡해. 말인데 어떻게 네. 이 편 꼭 보라고 해주세요. 꼭 봐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고용의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보좌진들이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의원이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면은 그냥 하루 만에 잘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보좌진들 스스로 이제 하루살이 인생이다, 아니면 파리 목숨이다 이런 자조도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보좌진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속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작심하고 폭로에 나서면은 이제 버틸 수 있는 의원이 많지 않죠. 어제도 누구 다른 전직 의원들 만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좌진이 하고 척을 져서 문제 제기를 하면 버틸 수 있는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이제 어떤 보좌진을 좀 오래 하셨던 분이랑 저녁 자리를 했는데 한 명 얘기하셨어요. 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 아, 그게 의외였어요, 저도. 그만큼 왜냐면 깨끗하시다고. 그만큼 그러니까 의도되지 않은 깨끗함이에요. 왜냐하면 극 아이시래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맨날 자기 방에서 혼자 도시락 드시고, 그러니까 그 보좌진이랑도 잘 교류가 많이 없으신데 그만큼 이런 사적인 부탁을 안 하시는 안 거죠. 아. 그래서 되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관계들이 되게 깔끔한 그 의원이셔서 그 방에 보좌진들이 들어가면 그래도 꽤 오래 일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 쪽 보좌관이었나 보죠? 그건 노코멘트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에 사퇴를 했고, 또 원래는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사퇴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뭐라고 보세요? 한 언론사에서 당시 이제 공천관리위원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공관위원인 강선우 의원이 2022년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눈 대화가 공개가 됐는데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 서울시 의원 후보자한테 1억 원을 받아서 보관을 중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한테 이제 상의하는 내용이 이제 담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네. 반응은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어떡하냐. 내가 여기서 당신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바로 이 통화가 있었던 다음 날에 청탁을 했다는 김경 후보자한테, 그 시의원한테 단수 공천을 준 게 좀 큰 문제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분을 배제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네. 마지막 한 방이 됐네요.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아니더라도 이미 나온 걸로 보면 진즉 사과하고 진즉 사퇴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버티고 버티다가 결과적으로 못 버틸 때쯤에 왔는데 뭔가 하나가 이제 살짝 더 얹혀진 거죠. 얹혀지니까 쓱 무너진 거죠. 현재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래서 1월 11일 날에 원래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날인데 그때 이제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그날 같이 진행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후보군들이 지금 그동안 나왔던 이름들이 몇 명 있거든요. 박정 의원이나 조승래, 이원주 한 4-5분 있는데 다들 분위기가 잔여 임기가 5달밖에 안 남아서 나갈지 말지 약간 고민을 하는 시점이고 그래도 일단 이름은 넣어놔라. 후보군의 이름은 넣어놔라. 근데 하지만 조금 고심을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 원내대표는 2번 연속으로는 못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전례가 거의 없어서. 그럼 진짜 좀 고민되긴 하겠다. 그러니까 5달 만약에 네. 5달 하고 나서 연임을 해서 1년 5개월 하면은 괜찮지만 기본적으로는 5달밖에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하기 싫어하는 느낌? 그냥 약간 서로 이제 적적이진 않고 뭐 그런 분위기죠. 눈치 게임을 하고 누구나 있는. 아무나 되라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전 원내대표 논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정리된 입장을 발표할 때까지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는 사퇴를 했지만 의원직은 아직 내려놓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원직 사퇴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의원직 사퇴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의원직에서 사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갑질 의혹들 중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내가 의원직까지 사퇴할 이유도 없고 사실 의원직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무래도 수사 받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절대. 뭐 좀 힘든 싸움일 것 같아요. 그 보좌진 중에 2명이 또 변호인, 변호사 변호사죠? 출신이 또 있어서 법적으로 뭔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폭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꼽히잖아요. 네. 김 전 원내대표가 원내 사령탑에서 물러났으니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대표 체제가 이제 흔들린다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공고화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구조겠죠. 왜냐면은 특검법 관련된 여야 합의 있었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를 정청래 대표가 뒤집은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이가 썩 관계가 좋지도 않았고 긴장 관계가 형성돼 있었는데 일단은 자연스럽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제 날아가면서 여기가 빈자리가 됐고 정청래 대표와 친한 친청계 인사가 이제 원내대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오히려 그럼 친청 체제를 더 공고할 수 있는 이제 오히려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다만 반대로 이거를 가장 염려하는 건 누구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일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는 이런 상황을 제일 이제 경계할 것이고 어쨌든 그 뭔가 이번 건도 뭔가 명청 대전이 이제 격화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긴 해요. 하윤 인턴은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TMI 뭐예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취준생이니까 완전 이입해서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비행기 명함 배달설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근데 나라도 그냥 했겠다. 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다. 그런 위치 자체가 어쨌든 취업했고 돈 주시는데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외 어디였어요? 일본이었고요. 그 은근히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자기 돈 내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의원님이 되게 약간 간 김에. 연진이 같은 느낌이었던 게 돈 내가 다 내줄게. 그 비행기 값을 하늘이 내셨네. 하늘이 진짜. 내줄게 이러면서. 제 기자도 갑자기 지금 뭐 위에 부장이 뭐 내일 취재하라고 내일 일본 가라고 하면 가야 될 수도 있죠. 개이득이죠. 바로 티켓팅 해야죠. 그리고 이제 주말까지 쭉 있다 와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치권 뒷이야기 또 궁금하고 소소한 TMI들 꾸준히 듣고 싶으시다면 동아일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투머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갑질 얘기 나오니까 신났어.